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어, 한 두 달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매번 그 방송 시작할 때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점을 사과드리면서 방송하게 됩니다. 이 부분 정말 죄송하지만, 먹고 사는 게 워낙 힘들고 각박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18년도부터 주식 유튜버로서 방송을 5년 가까이 해왔는데, 그 당시에는 뭐 뿅뿅 터지고 막 자막 달리고 뭐 얼굴 안 나와도 됐고 재밌게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이제 끼 있는 유튜버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시장에 도태 시장에서 저는 도태되고 몇몇 이제 1대1 멤버십 VIP 멤버십이라는 명목 하에 몇몇 분들만 이렇게 리딩하는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이제 그런 저의 근황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해외 선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힘들었고, 22년에 워낙 많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개미들이 지친 와중에 이제 비트코인, 그 다음에 해외 선물 쪽으로 투자 트렌드가 좀 바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해외 선물은 특징 중에 하나가 경제 지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쉽게 볼 건 아니에요. 경제 지표 발표까지 시장의 흐름을 읽고 시장의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매매 시스템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주의할 점들이 좀 있는데 이제 워낙 쉽게 접근하는 그리고 돈이 많은 유튜버들을 보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실전 매매는 오늘 아마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투자 트렌드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지 PB가 보는 관점에서 바뀌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장 브리핑, 시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바탕으로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특히 해외 선물, 특히 나스닥, 뭐 채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한번 쭉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성도 있지만 매력이 분명히 있고 그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 강조 드릴 계획입니다. 22년도 주식시장이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이때 최대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21년도에 워낙 시장이 좋았고, 그때 뭐 몇 억대 수익을 내면서 막 자랑했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22년도는 겨우 면피할 정도로 수익률이 안 좋았습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22년도 한 해 연저점을 경신한 모습이었고, 21년도부터 워낙 가파른 상승을 맞이했었던 이제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22년도가 워낙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나 21년도 후반부터는 신규 계좌 개설, 그러니까 주식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엄청나게 계좌 개설을 하면서 뒤늦게 올라탄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하락을 경험해보지 못한 개미들은 이제 결국에는 다른 투자 대안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수익률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이 KRX 보도자료에 있었습니다. 가장 뼈아픈 부분은 결국에는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상승 베이스, 상승해서 싸게 사서 비싸면 팔고 또 움직이는 거 보다가 또 싸게 사고 또 비싸게 팔고 이 업트렌드 베이스에 투자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결국에는 이 박스권에서 20년 동안 갇혀있는 코스피는 늘 이런 고통을 안겨주면서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안겨주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투자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현재 시점 2500 코스피가 연초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올랐지만 결국에는 또 이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쌀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비쌀 때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는데 늘 반복되는 이 고통 속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진절머리가 난 거죠.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는 손실이 크다라는 내용이고 결국에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 자체가 줄었다라는 것이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들을 좀 미리 간파를 했습니다. 제 딴에도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줄이고 채권이나 그다음에 전 비트코인 하지 않지만 해외 파생 쪽으로 비중을 많이 옮기면서 어떤 시장의 트렌드는 좀 빨리 파악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저도 그 주식 증권업 시작한 게 해외 파생이었고 해외 선물이었고 해외 파생이나 해외 선물 똑같은 말입니다. 이쪽 부분에 이해도가 높아서 사실 지금으로서는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또 한번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세대별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1세대 이제 제가 입사할 때, 입사는 아니죠. 입사는 10년도 입사했으니까. 입사 전에 10년도까지의 트렌드는 이제 선배들이 호황을 누리던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주식이 대세였고요. 결국 닷컴 버블 00년대를 기점으로 뭐 무슨 닷컴, 무슨 뭐 IT 붙어버리면 막 오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도 오르는 00년대부터 한 03년도까지 증권사 PB들은 어떤 걸 사도 좋다라는 이제 그런 증권사 이름만 붙이면 자동으로 영업되던 이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야 된다, 잘 사면 된다, 올라간다 하면서 이때 1세대 트렌드였고, 채권과 펀드는 이제 곁다리로 하는 그런 트렌드였다면 저의 무대였습니다. 2세대는 1세대 더하기 2세대라고 표현했는데요. 13년도부터 21년대까지 사실 PB 증권사 영업이 크게 나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나쁘지 않았고요. 이런 트렌드 속에서 잘 하면 좋지만 물론 물려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줬던 이 격동의 1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펀드, ELS도 아주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요. 특히 강남권 지역으로는 ELS, 그다음 DLS. DL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결국 아시죠? ELS나 DLS는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이 이 변동성을 겪다 보니까 1세대 동안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거액자산가들,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 자산가들은 확정금리 상품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확정금리 대표적인 채권에 파생되는 ELS나 DLS 그리고 전단체를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해서 확정금리를 노리는 이제 그런 투자들이 유행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PB들이 이런 시장을 분석해서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은 ELS나 DLS 생전 모르던 분들도 투자 권유를 하면 이렇게 해보자 하면서 또 그런 시대였고, 막바지로 가면서부터는 부동산이 워낙 화랑이었던 대한민국 특성을 바탕으로 리츠가 좀 대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리츠는 결국에는 부동산 조각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에쿼티, 그러니까 대출은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이면 대출은 한 4, 50% 혹은 많게는 6, 70%까지 대출이 나오고, 그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에쿼티와 대출로 이루어지는 론, 그 다음에 에쿼티 6, 70%까지 대출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30% 정도의 에쿼티, 자본이 필요한데, 자산이 필요한데, 이 자산을 옛날에는 돈 많은 뭐 거액자산가 혹은 펀드, 그다음에 대체자산 운용 뭐 이런 운용사들에서 많이 이 에쿼티를 투입을 했다면 이제 자산이 없는 거죠. 엑시트 안 되고 결국에는 많은 자금들을 계속 수요로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리츠는 결국에는 공모거든요. 공모.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적용을 받는 이 리츠는 개인들이 5,000원, 만원, 2만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결국 이 에쿼티에 투자하면서 확정금리로 한 5%에서 9%, 많게는 뭐 10%까지 이렇게 노리는 이제 그런 투자가 성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3세대인데요. 결국에는 이 부동산이 금리 영향을 받으면서 엑시트이 안 되는 거예요. 엑시트이 결과적으로는 이 2, 3년 동안 잘 운영을 하다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폭탄 던지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운용사 혹은 다른 리츠, 다른 대형 다른 대기업을 통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이 안 되는 거죠. 왜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조달하는 이 대출 금리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엑시트이 안 되고 자금이 부족하고 심지어는 이제 디폴트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3세대는 여기에 손해보고 여기서 힘들어하던 이 MG, 특히 MG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수준도 높아졌어요. 1세대와 2세대는 재무제표 보고 영업이익 늘어납니다 하면은 이제 좋네요 하면서 샀던 이제 그런 과거의 투자자들이 아닌 거죠. 결국에는 실제로 안에 판관비를 분석해서 어떤 부분을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로스가 발생했고 자산은 얼마가 있고 단기 유동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안정성은 있는지 여러 부분들의 그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 뛰어나게 되면서 PB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찾아가게 되고 인플루언서들이 영향력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지금 트렌드는 이제 비트코인과 해외 파생 쪽으로 넘어왔다라는 부분을